안녕하십니까? 7080 세대 여러분. 지금은 상상도 못할 그때 그 시절 이야기,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 그땐 그랬지 TV입니다. 이 채널은 60년대와 70년대의 고전 영화로 그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1961년도에 제작된 서울의 지붕밑이란 영화 속 장면들로 그 시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동영상 속 사진들은 대부분 유튜브 한국고전영화라는 채널에 있는 영상에서 따왔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로 여기서는 많은 한국고전영화를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주옥같은 영화들이 많아서 저는 자주 보고 있습니다. 꼭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추억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런, 무슨 일일까요? 영화에서 김희갑 선생님이 혼자 식사를 하시려 하네요. 저 당시는 한국전쟁이 끝난 지 10년도 지나지 않은 시기라 전쟁의 상처가 많이 남아 있었던 시기였죠. 이 사진 한 장이 고단했던 그때 그 시절을 잘 이야기해주는 듯합니다. 영화 속 김희갑 선생님도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가난하게 혼자 살면서 서러워서 울고 계신 장면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을 보세요. 팻마루에 허름한 문짝들, 대충 신문지로 바람을 막은 방문도 보이네요. 맞습니다. 70년대만 해도 가난해서 방문에 붙인 한지가 찢어지면 신문지로 대충 떼어 붙여 놓곤 했었죠. 그 사이로 겨울이면 찬바람이 스며들곤 했었습니다. 그 시절 참 추웠었는데요. 어리고 제대로 입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겨울이 지금보다 더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형제들과 함께 있다는 게 좋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먼 기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 시절의 아버지보다 2배는 더 많은 나이가 되어 있네요. 작년에 91세로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셨습니다. 지병은 없으셨지만 워낙 고령이시라 심장이 약해져 있었나 봅니다.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 거라 고통 없이 가셨을 거라는 의사 선생님 말에 위안을 얻었네요. 저도 아버지처럼 큰 병 없이 살다가 고통 없이 가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들을 보세요. 당시의 서울거리 모습입니다. 시내거리는 아니고 어느 동네인 것 같은데 길이 꽤 넓네요. 당시 저런 길을 행길 또는 큰 길이라고 불렀죠. 행길은 한길의 방언으로 표준어가 아닌데 한길이라는 단어보다는 행길이라고 많이 불렀고 아니면 큰 길이라고 했었습니다. 주로 많은 사람이나 자동차가 다니는 큰 길을 뜻하는 말이죠. 저런 큰 길인데도 주변의 집을 보면 기와 밑에 벽은 판자로 대충 세워놓은 집도 있고 벽돌로 벽을 세운 집도 보입니다. 큰 길간이 저렇고 조그만 골목길로 들어가면 지붕도 벽도 다 나무 판대기로 지은 판자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판자집들을 학고방이라고 불렀었는데 일본의 상자를 뜻하는 학고에 한국말 방자를 이어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생활 속에 일본식 명칭이 참 많이 남아 있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저 영화가 1961년도 만들어진 영화이니 저 시대에는 더했을 것 같네요. 저도 저런 판자집에서 태어났었다고 형님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지금의 신촌 기차역에서 연세대 쪽으로 내려가는 길 옆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지금은 복개가 됐지만 제 기억에는 개천이 흐르고 있었고 연세대 형님 누나들의 데모가 있는 날이면 최루탄 가스가 뽀얗게 덮이곤 했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데모하던 어떤 대학생 형이 우리 집으로 뛰어들어서 숨겨달라고 하소연을 해서 어머니가 숨겨준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자란 동네에도 저런 판자집들이 많았었고요. 당시엔 선풍기도 제대로 보급이 안 되어 여름이면 집 안에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판자집 앞을 지나다가 이 푹푹 찌는 여름에 어떻게 저 안에서 살 수 있을까 궁금해하며 지나가던 어릴 적 기억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에어컨을 틀고 살고 있으니 참 상전벽해 됐습니다. 이렇게 한 세대 안에서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변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기적입니다. 어릴 적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었는데 말입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 세대와 선배 세대분들에게 우린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장면은 그래도 나름 산다 하는 영화 속 주인공에게 딸이 간단하게 차려온 밥상입니다. 밥상 옆으론 잿더리가 보이네요. 저 시대엔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없던 시대였지요. 그래서 많은 아버지들이 가족들이 있는 방에서 담배를 피우곤 했었습니다. 얼마 전 본 90년대 후반의 다큐멘터리를 보니 90년대 후반인데도 병원의 복도에서 흡연을 하는 장면이 나와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90년대인데도 저랬구나 하고 말이죠. 그러니 60년대야 오죽했을까요? 저희 집도 아버지께서 방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통에 방안이 담배 연기로 뿌옇게 되곤 했었습니다. 워낙 아버지가 무서워서 어머니도 처음엔 말을 못했지만 나이가 드실수록 나가서 피우라고 목소리를 높이시더라고요. 결국 아버지가 50이 넘으셔서는 담배 피우시려면 밖으로 나가셔야 했습니다. 요즘 집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면 아마 이용감이 되겠죠? 이 장면을 보세요. 어른들 앞에서 젊은이가 앉아 있습니다. 신성일 선생님이신데 참 젊은 모습이시네요. 그런데 자세가 이상하지요? 예,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제가 자란 70년대만 해도 어른들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앉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매일 보는 부모님 앞에서는 아니었지만 다른 어른이 계실 때는 무릎을 꿇고 앉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른이 무릎 아플 텐데 편하게 앉아라 하실 때까지 말이죠. 어른 공경의 의의로 그랬던 건데 사실 무릎으로 앉는 건 무릎 관절에 안 좋죠. 그러나 요가 등에서는 척추를 바로 세워주는 자세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무릎 꿇고 앉는 자세가 일제강점기의 잔재라는 말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 때문인지 80년대 들어서는 그렇게 앉는 생활 습관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보세요. 그때만 해도 아파트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주택의 형태는 한옥이나 판자집들이 주를 이루었지요. 그러다 보니 이웃들이 모르고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대문이 닫혀 있어도 그 집에서 큰 소리가 나면 밖에서 다 들렸지요. 그렇게 개방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어귀에서 동네 어른들이 마실 나와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지금은 지방에서 마저도 아파트가 많습니다. 아파트는 폐쇄적인 구조입니다. 현관은 두껍고 중문까지 설치해서 집 안의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상사병 걸린 청년이 두드리던 창문은 이젠 베란다의 샤시로 변했고요. 그러다 보니 내 이야기는 프라이버시라 해서 들려주지 않고 남의 이야기는 소음이라고 해서 차단하는 시대입니다. 한보 떨어져 있는 이웃과는 얼굴을 마주치기도 힘들고요. 담 너머로 들리던 이웃집 식구들의 이야기, 저녁이면 대문에 서서 밥 먹으라고 아이들을 큰 소리로 부르던 어머니들의 소리가 그리워집니다. 이건 당시 시의원 선거 벽보네요. 후보 사진을 보니 김진규 선생님이 시의원으로 출마를 하시나 봅니다. 선거 포스터도 참 발전했습니다. 예전의 선거 포스터를 보면 후보들이 모두 근엄한 표정이었는데 요즘 포스터에는 모두 웃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선거 포스터라고 이미지 검색한 네이버 사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웃고 있지요. 심지어 우통을 벗고 찍은 후보도 있네요. 그만큼 시대가 자유롭고 살기 좋아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근엄한 표정도 좋지만 이렇게 웃고 있는 표정이 더 좋아 보입니다. 권위주의를 탈피하는 것 같아서요. 예전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라 하면 어마어마한 존재같이 여겨졌었는데 요즘은 일개 장관이라고 할 정도이니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 아닐까요? 이 장면은 투표가 끝나고 후보자의 집에 친구들이 모여 개표 방송을 듣는 모습입니다. 뒤에 서 계신 분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신 김승호 선생님이신데 선거에 출마를 해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김승호 선생님은 당시 최고의 인기 스타이셨고 연기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지요. 역시 영화 배우이신 김일하 선생님의 선친이시기도 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김승호 선생님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마루에 앉아 라디오를 가운데 두고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는데 이 장면을 보기 위해 동네 어른들이 모두 다방으로 몰려가셨었습니다. 69년만 해도 서울에서도 TV가 있는 집은 동네에 한두 집 정도만 있을 정도였지요. 그래서 큰 뉴스가 있으면 어른들은 다방으로 몰려가시곤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가정용 비디오 기기가 막 보급될 때여서 가정에는 비디오 기기가 거의 없었고 이른바 비디오 다방이란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심하면 친구랑 비디오 다방에 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밤새워 영화를 보곤 했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절의 모습이 있습니다. 현 세대에게는 고리타분한 모습이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이들에게는 소중한 추억들입니다. 누구에게는 기억하기 조차 싫은 아픔을 겪은 시절이겠지만 누구에게는 비록 누추해도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나이 들면서 느끼게 된 건데 나이 드는 슬픔 중에 하나가
내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과거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걸 볼 때입니다. 그때의 기억은 쥐어짜면 붉은 물이 뚝뚝 떨어질 듯한 빨간 단풍잎같이 선명한데 그때 그 장소와 사람들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어릴 적 몰래 들어가던 영화관도 사라지고 비 오면 질퍽해져 바지에 진흙이 묻던 골목길은 아스팔트로 덮여진 지 오래입니다. 뛰어놀던 동네 얕은 산은 아파트 단지로 변했지요. 그 시절이 그리워 넋두리 해보았습니다. 비록 시간은 지나고 나이는 들었지만 그 시절은 우리를 남몰래 미소 짓게 만드는 아름다운 추억도 선사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추억의 한 페이지를 만드는 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함께 추억 여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땐 그랬지만 지금도 참 따뜻하네요. 그리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비록 썩 마음에 안 들지라도 한 번쯤 눌러주는 게 다 사람 사는 정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